잠시 후 오후 2시에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로 예상되는 본회의가 열리는데 이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이 됩니다. 두 분은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결과는 통과되기는 어렵다. 부결이다. 그렇게 보이고 그 이탈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나는 이탈하겠다 손든 분이 5분이잖아요. 이분들이 뭐 생각을 바꿀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 추가되더라도 크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이 이탈이 다만 국민의힘에서만 나올 것이냐.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찬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가결될 수도 있다. 가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밝혀주신 분들 외에 어쨌거나 뭐 기분 나빠서 혹은 기분 상해서 내가 공천을 받지 못해서 이런 의미의 표결이 아니라 자신이 헌법기관으로서 보수가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러한 관점에서 분명히 자기 양심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마 이번에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좀 살펴보면 사실 이제 재적위원회 가반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가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회의에 전원이 이제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제외하고 전원이 출석해서 야당 무소속 180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면 국민의힘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 되겠죠. 아직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5명이 지금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라고 말한 상태고 최종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신지호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연락 안 되는 사람 몇 명 있고 연락 안 되는 사람 5명 있고 그다음에 뭐 고민하는 사람 5명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그냥 이분은 그냥 산술적으로 합산을 하신 거고 이게 중복되는 수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최상병 특검법의 취지를 생각을 한다면은 아까 무슨 양심과 보수 재건의 의지를 가진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거는 그렇게 만약에 그게 소신이라면 잘못 생각하신 거고 이런 부분이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1-2명 정도 이탈표 나올 수는 있지만은 뭐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최상병 특검법이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밑자락이라는 거는 다들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대통령의 어떤 직무상 행위가 중대한 법률상의 위법이 있을 때는 파면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최상병 특검법 사안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수사 외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대 내에 수사권이 없다는 거는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수사권이 있는 민간 경찰로 이첩을 할 때 이첩 보고서를 쓰거든요. 거기에 기재된 어떤 수사 결과 내용도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면 수사권의 외압이라는 거 말 자체가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럼 해병대 내 박정훈 그 수사단장은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냐. 군사법원법은 2022년에 개정이 됐는데 그 밑에 하부 시행령은 사실 그대로였고 군대 내에서는 기존의 어떤 매뉴얼대로 처리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이슈가 되면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윗선에서 지적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수사가 아니라 조사를 하는 걸로 바뀌지 않았냐.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생겼을 뿐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추정을 하시는 야당에서 추정을 하는 수사 외압이라든지 직권남용의 사안은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사단장이 이런 정도까지 왔다 그러면 내가 내 책임이다. 내 부하들은 다 살려줘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처음부터 이러한 태도와 자세가 옳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 혼자 빠져나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무리수들을 썼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안보실 온갖 참견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거 이렇게 되면 결국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이게 다 시작된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게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던 것 자체는 정의와 공정, 상식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법치를 바로잡겠다 이런 것이었는데 그런 것이 작동되려고 하는 그 지점에서 도대체 어떤 압력이 있었던 거지? 그러면 정의와 공정, 상식이 이게 다시 다 뒤집어지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기대했던 그런 정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해병대원 죽음과 관련돼서 그리고 그 진상을 파악하려고 했었던 그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진상을 파악하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인데 지금 항명죄로 역기소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런 상황이 도대체 정부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지점에서 아무리 여당 의원들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보수가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국민을 잘 살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본인들이 했던 말들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가당착적인 상황이 계속되게 될 것이다. 이거를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오늘 한 뭐 두 자릿수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자릿수 네. 이상. 근데 저기요. 그 대통령이 경로를 했으면 공정과 상식에 반하고 압력이에요. 이거는 거의 87년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책상을 턱하고 쳤더니 억하고 쓰러지더라 얘기랑 거의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사단장 빼주려고 압력을 한 건가요? 이 사단장이라는 분은 문재인 정권 때 별 하나, 둘, 2계급 승진하신 분이거든요. 대통령실이 그리고 이 사람을 빼주려고 했다는 어떤 증거가 있나요? SBS에서 나왔다는 그 통화 내용에 보면은 초급 간부까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거 아니냐, 이 정도까지거든요. 이 나온 증거들을 가지고 압력을 행사해서 사단장을 빼주고 뭔가 공정과 상식에 반하다 이렇게 한 거는 제가 아까 수사 외압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다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요. 장관이 사인까지 한 게 그 다음날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바뀌었는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첩된 수사 자료를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군 검찰이 그걸 다시 가져갔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하나둘씩 다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진상은 특검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이 사인까지 한 게요. 이제까지 군대 내에서 사망사고나 성폭력 사고, 그러니까 민간 경찰로 이첩하라고 한 수사건, 거기에 대해서 몇 건이 사실 있었어요. 5건 정도가. 근데 기존의 준칙대로 다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그게 왜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도 방치가 됐냐면은 어차피 이첩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구속력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온 거를 이번에 사건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실에서 그거를 바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고 김기환 사령관까지 다 수사를 하고 있고 다음 주면은 이제 윗선으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수처 민주당에서 만들었잖아요. 수사하고 있는데 뭘 다시 특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공수처는 기소권도 없어요. 공수처 이번 수사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중앙지검도 지검장도 얼마 전에 바꾸시고 다 친정체제로 바꿔놓으셨는데 거기서 또다시 뭔가 뭉개고 시간 끌고 뭐하고 다 할 겁니다. 그러면 이미 이거 7월 말 정도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방부 장관의 결정이 도대체 왜 바뀌었는가, 그 과정에서 오갔던 통화기록, 통신기록 이거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시간 끄는 게 목적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 측면에서 결국 진실을 캐는 방법은 지금 특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화기록, 지금 통신기록 여기, 다 네, 남아있는 거 왜 공수처에서 지금 공수처에서 다 추출을 하고 있고,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그럼 왜 만들어 놓고 중앙지검에서는 공소 유지만 하는 거고, 수사권은 공수처에서 진행이 돼온 그 수사 내용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거든요. 수사 권한이 있는 기관 간의 이첩은 구속력이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기소권이 없어서 특검이 한다고? 특검 진행하고 공소 유지하는데 1년에 수십억 예산 들어가거든요. 돈이 그렇게 많아요? 국민 세금은 뭐 함부로 써도 되는 건가요? 공수처를 만들 때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공수처 못 믿겠다고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공수처를 믿어보자? 이거를 누가 믿습니까? 이제 안 믿어요. 아니 그래 믿겠다고 만든 게 공수처인데 이제 와서 못 믿겠다 그러는 거는 왜 바뀌는 건데요? 지금 이 법안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까지 또 많이 또 토론이 있었고 얘기가 있었으니까 오늘은 이제 재표결의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탈표 아까 두 자릿수 예상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 김종배 시선 집중 나와서 뭐 최소 9표 정도 예상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이탈표가 10표 넘긴다. 그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두 자릿수라면은 좀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의원 직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8명 정도가 공천을 못 받거나 아니면은 뭐 경선에서 탈락했거나 뭐 이 본선에서 떨어졌거나 이런 결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사감을 가지고 저는 이 판단을 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번 22대에 들어가신 분이라 할지라도 지금처럼 정부 여당이 이렇게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도 지적을 제대로 못하고 바로잡지 못하면서 대통령이 잘못한 걸 오로지 다 쉴드만 치려고 하는 이러한 정치로는 자신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 뭐 교육 그다음에 연금 이런 개혁 다 내세워 놓고도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대통령이 도대체 5년 마치고 나면 어떤 공을 세운 거지? 도대체 국민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 거지?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머지 3년이라도
제대로 가려면 지금이라도 이거를 바로잡고 보수가 다시 건강하게 이 질주를 할 수 있어야만 이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소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게 적어도 두 자릿수는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봉순사랑님이 몇 시에 열리냐고 물어보셔가지고 2시에 하지 2시에 않나요? 네. 본회의가 열립니다. 네. 전지현 변호사님은 이 이탈표 숫자에 담긴 의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탈표 숫자가 뭐 최종적으로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뭐 이게 크게 나온다면은 확실히 향후 전국을 운영하는데 타격이 있다 이런 그 기사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무기명 투표잖아요. 그래서 이탈표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할 때는 분명히 어떤 그 당내 주류적인 여론, 강성 지지층과 다르게 간 게 있거든요. 근데 결국 장기적으로는 그게 저는 민주당한테 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선출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이탈표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일단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5명 찬성하신 의원들을 보면은 안철수 의원 빼고는 다 22대까지 못 가는 의원이거든요. 이게 다 이렇게 위원님이나 저나 뭐 실패를 했지만은 총선에서 이게 낙천을 받고 당선이 안 되는 과정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당내 어떤 그 지원 유세라든지 왜 이렇게밖에 못 해줬나 어떤 지역구 조정이라든지 저는 그런 불만이 어떤 투표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5분들이 보면은 다 어떤 보수의 정통 보수의 주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보수를 지향하시는 분들인데 이 합리적인 분들을 지향하시는 분들인데 이 스탠스를 취하는 데 있어서 좀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 게 이종섭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임명은 그는 분명히 정무적인 판단을 잘못한 거고 이 최상병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정무적인 어떤 대응을 잘못한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특검을 받아야 될 건지에 대한 거는 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오해를 하신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여론조사가 특검을 받아야 된다고 최상병 특검을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분명히 국민과 소통을 하지 못하고 정무적인 판단을 잘못하면서 오해의 여지를 키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게 법적으로 수사를 받는 것과는 분리돼서 판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무적인 판단에 문제는 있었지만 이게 법적으로까지 가야 될 문제냐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지금 이 법적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 이거를 또 이렇게 부풀릴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원내에서 그 윤재욱 전 원내대표라든지 추경호 원내대표가 충분히 의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전달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는 민주당의 어떤 일부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살아있는 양심을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각에서 우려를 하는 것처럼 두 자릿수까지 가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는 좀 안 나오지 않을까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법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고 대통령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까지 오지 않아도 돼요. 정치를 하시면. 그러니까 사단장이 기본적으로 부하들 손대지 마라. 내가 잘못된 지시를 했고 내가 다 책임지고 가겠다. 그리고 이 아들을 잃은 부모를 어찌됐건 감싸고 그것에 대한 지원책을 명확하게 했고 이런 조치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법까지 오지 않아도 돼요. 법은 최후의 수단인 거잖아요. 근데 정치가 사라지고 법으로 모든 걸 따져야 되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지 않고 법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국면 속에서 도대체 국민이 어떤 기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특검법 하고 있는 것도 되게 서글픈 상황이고 대통령이 아마 지난번 2년 담화를 하실 때도 지금부터라도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셨으면 그동안에 정치 안 하신 것에 대한 인정을 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실제로 현실로 보여주셔야죠. 행동으로. 근데 그걸 또 보여주시지 않고 오로지 거부권을 오히려 더 행사해라. 적극 활용해라. 뭐면서 당에 내가 이제 정확하게 당을 지켜주겠다. 근데 당 사람들은 또 대통령을 지키겠다. 자기네들끼리 그걸 지키고 뭐 안 지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좀 지켰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실도 뭐 정무기능도 바꾸고 비서실장도 바꾸고 막 그랬다면 적어도 국민의 어떤 인식이나 이런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위기감 이것이 저는 오늘 이 표에서 표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를 잘 못해가지고 특검을 밀어붙여가지고 응징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정치를 가지고는 수사하고 재판해요? 정치를 잘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죠. 이렇게까지 안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오면 안 되는 거죠. 전혀 정치와 하지 법치는 않으시니까.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국민의 눈높이를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 정치를 예를 잘 들면 못해서 이렇게까지 와서 특검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보세요. 지금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장이 이렇게 해서 이건 내 책임이고 이게 정치인 거예요. 그러면 법까지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에서 정해진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야당의 공세를 이렇게까지 받게 된 이유는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정치는 없어요. 그냥 장관이 책임지고 그런 일들이 국민 150여 명이 길을 가다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이란 건 법적 책임과는 완전 달라요. 내가 책임이 없어도 국민의 분노와 한 이런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물러날 수 없잖아요. 그럼 장관이 그런 데 책임지라고 있는 것인데 장관은 법적으로 아무 책임 없다. 그러니까 유가족들을 만나주지도 않고 이상한 해괴한 일들을 막 이제 대통령실에서 벌이게 되면서 오히려 국민의 눈높이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법적으로 다 하자. 그럼 당연히 야당에서도 정치로 해결이 안 되니까 당연히 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무슨 거예요. 얘기예요? 그거 두 개는 다른 네. 영역이죠. 왜 왜 자꾸 정치랑 달라요? 법을 섞어서 얘기를 이사단장이나 하세요? 지금 장관은 행정부 법적 장관이나 책임이 없는 거지, 똑같아요. 이태원 사건에서. 아무런 책임도 안 지는 탄핵에서 거예요. 기각된 거 몰라요? 탄핵 아니, 발의해가지고 변호사님. 만장일치로 기각됐어요. 변호사님 정치하시려는 분 아니세요? 아니 그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잠깐만요. 유가족을 정치하고 위로도 법치는 제대로 안 분리를 하고 해야지. 자꾸 유가족을 정치적인 만나주지도 문제를 가지고 않으신 분이 특검으로 지금 밀어붙이니까 대통령이에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왜 두 개를 유가족도 안 만나는지 섞어가지고 얘기를 모르겠어요. 해, 왜? 이것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최혜병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라고 자기가 얘기해놓고 이제 조사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야, 이 사람은 빼야 되지 않아? 이 사람이 하면 도대체 누가 책임자를 할 수 있겠어? 책임자를 빼주는 책임자가 어디 있습니까?